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 쪽 쾌번호 453 사막장 라그레토를 피아니스트 피오트르 안제르제프스키와 스코틀랜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조용상 교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특집 저출생 시대에 생각해보는 탄생의 의미 태어나서 좋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애님 사연인데요. 지난 12월 5일은 제가 태어난 지 6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몸이 바짝 마르고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해요. 12월 초 날씨가 살짝 추운 정도였지만 날 때부터 몸은 약해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부모님의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제가 환갑도 지나고 61살의 나이가 되었다는 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많이 끼쳤지만 이제는 제가 건강관리를 해야 될 나이가 되었네요. 2025년에는 제 건강도 걱정이지만 딸아이가 첫 손주를 낳아요. 딸아이가 별일 없이 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상 교수님 태교음악 전문가 아닙니까? 네. 자, 김경애 님이 따님의 순산을 응원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 머리에 좋다고 네. 뜨개질도 하고 네. 또 심지어 수학 문제 푸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태교의 본질은 무얼 하느냐가 아니라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이 태교음악회하고 이제 강의 다니면서 그 태교를 잘 못해서 아기에게 미안해하는 예비 엄마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뜨개질하는 것보다 아기랑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산책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좋은 태교입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 네. 도자기 만드는 유명한 데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점토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손길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가 결정되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기간 아이기의 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신경세포들이 자라고 있고요. 엄마의 감정 하나하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기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아기의 뇌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는 거고요. 반대로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하면은 자궁은 유해 환경으로 바뀌어서 아기의 뇌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자라서 우울증 같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교라는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태교하면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교 대신에 태평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태평은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임신 중인 분들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태교하지 마시고 태평하세요. 와, 교수님 감동입니다. 태교 음악이 아니라 태평 음악이다. 네. 천하태평할 수 있겠는데요. 와, 잘 알겠습니다. 무엇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와,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김경애님 따님의 태평을 바라면서 조영상 교수님의 추천곡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세르게이 타나예프의 아다지오 C장조 토마스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노베시비르스크 아카데믹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와, 세르게이 타나예프의 아다지오 C장조 토마스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노베시비르스크 아카데믹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이 세르게이 타나예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작곡가는 아닌데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그리고 잘 안 알려졌지만 러시아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뛰어난 작곡자이자 또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자인데 차이콥스키 뒤를 이어서 모스크바 음악원 원장을 지내서 많은 후학을 양성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라흐마니노프나 스크리아비안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또 그의 작곡 기법주에서는 유려하게 대위법을 구사해서 러시아의 바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인데 지금 이 곡은 마치 석양 무렵에 그런 하루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정서를 잘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기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성찰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와, 모스크바 음악원의 원장을 지낸 또 라마니노프와 스크리아빈의 스승. 네. 여러분 오늘 세르게이 타네프 오늘 구성이 아주 알찹니다.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저출생 시대에 생각해보는 탄생의 의미 태어나서 좋았다라는 주제로 탄생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조영상 교수님이 쓰신 부모는 아기의 뇌 설계자 도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태교가 아니라 태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 태어나서 좋았다 사연입니다. 5929님 사연인데요. 저는 5월 15일에 태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학교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태어나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 학생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지금, 사연을 보내려고 글을 쓰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또 얼마 전에 아기 아빠가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을 했겠지입니다. 아이를 낳은 누구나 느낄 만한 보편적인 감정이겠지만 제게는 또 아주 특별한 감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제 유전자를 절반씩 가져와서 낳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기쁘고요. 심지어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 그 성장을 바라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계획 중입니다. 2025년을 살아갈 나에게 언제나 생각하던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빨리 가진 않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 미래를 위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꾸준히 우리 가족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자. 사랑한다.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생 시대에 둘째도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교수님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부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첫 출산 후에 네. 결혼 만족도가 후속 출산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말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결혼 전 주기를 돌아봤을 때 통해서 이 임신 출산 시기가 부부 관계가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인데요. 특히 출산 후에 양육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을 계획했을 때부터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 행복한 임신 출산 시기를 맞을 수 있고 또 후속 출산으로도 이어져서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요즘에 그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 처우라든가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저희가 좀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보는데 오늘 5929 우리 과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메시지에 저 느껴졌습니다. 네. 같은 교육자로서 저 반성도 됐고 또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존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낮아지기 쉬운데 이런 네, 평상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 뇌에 이제 스트레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가동해서 돼서 우리 감정 회로도 굉장히 항진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증상들을 이제 예방해주고 또 그런 스트레스가 확이 생기더라도 더 쉽게 잘 극복해줄 수 있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5929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태평음악이죠. 자, 태평음악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음악이 좋은 태평음악일까요? 자, 우선 태교하면 제일 먼저 태교 음악을 떠올리고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인데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태교 음악은 아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듣고서 편안하고 태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아기는 한 24주, 25주가 돼야지 청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아무리 틀어줘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휴식하고 있을 때 우리 심장 박동과 비슷한 템포가 좋습니다. 그래서 분당 60에서 80비트에 그러니까 좀 느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곡이 좋고요.
장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이면 다 좋지만 헤비 음악, 헤비 메탈이라든지 테크노 음악 이런 것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음악 너무 크게 듣는 것보다는 한 90데시벨 정도가 좋은데 이 정도 크기는 우리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아니면 이제 식당 갔을 때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찾아봐도 뭐 태교음악 추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좀 과학적 근거가 좀 별로 없는 거고요. 누가 추천해준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곡, 내가 골라서 듣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곡을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이지만 네.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통제감을 갖고 있다는 그 생각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억제에도 감소에도 더 좋고요. 그리고 끝으로 혼자 듣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 두 그룹 나눠서 한 그룹은 혼자 음악을 듣고 다른 한 그룹은 전혀 모르는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이 음악을 듣게 했거든요. 예. 음악 듣고 난 후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들은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같이 들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오늘 해주신 또 지금 이야기에서 제가 캐치를 한 게 25주까지는 아기가 음악을 듣지 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기를 생각해서 평소에 부모님이 듣지 않던 음악을 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듣는데 25주 전까지는 아기가 듣지 못하니 부모님이 스트레스 없는 게 더 중요하다. 25주 후에도 그러니까 아기에도 긍정적인 네. 영향은 있지만 네. 엄마 아빠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비교도 안 되게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음악 스트레스 받으면서 듣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시라는 제가 제대로 정리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우리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또 스스로 선택한 음악이 스트레스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수님 제가 놓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놓친 건 없고 제가 한 가지 더 네, 추가 음악 말씀해 듣는 주십시오.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뭡니까? 부부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함께 노래 투게더로 싱이요? 맞습니다. 아까 크리스마스 휴전에서도 네. 그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부 관계가 임신 출산 시기 좀 소원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네. 스트레스도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또 임신 기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함께 노래를 부르면 이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면역 물질 수치가 높아지는데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합창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얼마큼 이 수치가 변하는지를 봤는데 평상시보다 합창 공연을 했을 때 이 물질이 무려 240%나 더 높아진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뭐 부부가 연애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도 좋은데 자장가가 특히 좋습니다. 자장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태교 음악의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 네. 단순하고 반복도 많고 또 한 연구에서 자장가를 부른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와 엄마와의 애착 관계도 더 강해지고 특히 아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우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고 오호. 아이들 돌보는 게 훨씬 쉬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둥순둥하게 아기 양육 스트레스 없이 잘 키우시려면 부부가 자장가 자주 불러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추가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교수님 있어 보이는 거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뮤노글로빈 A. 네. 아, 저는 A장조만 알았는데. 아, 이뮤노글로빈 A가 나왔고요. 그 예전에 CF에서 헬리코박터 박사님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오늘 교수님께 별명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옥시토신 박사님이라고. 아, 옥시토신 이야기가 빠지잖아요. 아, 저는 사 먹고 싶습니다. 옥시토신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네. 이런 친밀한 네. 신체 접촉을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음악 들으면 그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는데 네. 매일 계속 부르면 목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도 좀 부르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옵니다. 아, 네. 노래를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옥시토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숍의 홈 스윗 홈,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숍의 홈 스윗 홈,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혜 리포터가 직접 만나고 온 11살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014년 8월 6일 이정원입니다. 저는 8월이어서 진짜 싫어요, 생일이. 아니 8월 끝날 때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심지어 방학 거의 끝나기 직전에 생일이어서 진짜 싫어요. 네, 생파를 못하고요. 친구들이랑 못 놀고요. 그 다음에 생일하고 좀 뒤면은 계약이에요. 벌써 계약이라니. 웬만하면은 잘 못 노니까 생일 때라도 실컷 놀고 싶어요. 2025년 정원아 제발 1번만 되지 말고 1번만 그럼 3번째예요 무슨. 나랑 친한 애들만 됐으면 좋겠다. 생일 때는 미친 듯이 놀아보자. 8월이 생일인 게 불만인 우리 정원이를 만났습니다. 아, 정원 어린이 투덜거리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놀고 싶다고 외치는 건 평소에 놀 시간이 없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저도 늘 놀고 싶긴 하거든요. 네, 교수님. 저는 이 정원군의 이 네. 놀고 싶어하는 이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노는 거는 네. 공부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버드 네. 대학에서 70년 이상 진행한 연구에서 네.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단 정원군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연락 좀 뜸했던 분들한테 먼저 연락하시고 새해는 좀 더 많은 따뜻한 교류를 하시면 더 행복해지실 수가 있고요. 정원군 내년에는 꼭 친한 친구들하고 같은 반 돼서 미친 듯이 잘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 더 우리 정원군 친구분들에게 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 생일 파티를 좀 미리 하거나 뒤로 좀 잘 당겨서 이 방학 중에 생일 파티를 못한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네. 학기 중에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김지혜 리포터가 만나고 온 또 다른 분의 태어나서 좋았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4년 8월 22일 추석 다음 주에 태어난 유순열입니다. 저는 작은아버지가 태어나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40년 만에 태어난 손녀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다른 데 얘기하기를 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금줄도 남자 거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약간의 그 남성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 학생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생일을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선물과 함께 생일이라고 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다리 수술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불편했던 모든 점들이 말끔히 나아서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류순열 선생님의 사연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리 수술하신 것 빨리 완쾌하셔서 어디든지 즐겁게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류순열 선생님 사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다리 수술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톨스토이의 365일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힘들고 괴로울 때 다 나은 후에 기쁨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불편하실 텐데 빨리 완쾌하시고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다니시고 더 즐거운 순간들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네.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가르치는 보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 학생들 좋은 일 생기고 잘 됐을 때가 그때가 가장 보람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네. 거의 벌써 한 10년 됐는데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밖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면서 와인 한 병을 건네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듬해에 한 기업의 인턴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예. 역시 인턴 온 다른 여학생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아기도 낳고 잘 우와. 살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아주 그때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와인이 좀 특별한 와인인 것 같은데요. 네. 크리스마스를 아주 그 덕에 아주 따뜻하게 잘 보냈습니다. 많은 제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걱정 없이 폴카와 칼 밀레케의 떠들썩하고 허얼없게 갤럽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걱정 없이 폴카와 칼 밀레케의 떠들썩하고 허얼없게 갤럽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저출생 시대에 생각해보는 탄생의 의미 태어나서 좋았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혜 리포터가 만나고 온 30대 유혜원님의 태어나서 좋았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7월 5일에 태어난 유혜원입니다. 오빠 다음으로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딸이 태어나서 좀 동지 친구가 생긴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크다 보면 희미해지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에 이제 어른 시절의 삶에 대한 기억에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해지면서 이 완성형 인간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생각이 들고 또 어릴 때 좀 이런 결핍이나 좀 서운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좀 제가 충족받고 오히려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 자는 모습 볼 때, 이 아이들 낳는 엄마로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2025년에 새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24년에 많은 도전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25년에는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후회되지 않는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 덕분에 유혜원님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꾹꾹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유혜원님 사연 듣고 클림트의 엄마와 아이라는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엄마의 진짜 이 무한 애정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사실은 뇌의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엄마와 아이와의 이런 강한 감정적인 유대 관계는 뇌의 부정적인 신경회로를 억제하고요. 또 동시에 사회적 판단이나 비판에 관여하는 신경회로들도 억제를 하거든요. 그 덕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 가능한 건데 유혜원님 지금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 새해에도 엄마로서 또 이 사회인으로서 더 행복한 한 해 맞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까는 토스토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클림트로 왔어요. 네. 뭐 이런 거 주로 외우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좀 교수님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는데 누가 이제 얘기하면 예, 저는 말씀 들으니까 모차르트가 떠오르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교수님 최고입니다. 근데 이 장르가 네. 지금 톨스토이 철학자에서 갑자기 또 클림트 이 작가로 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국한되지 않고. 제가 유일하게 아는 화가입니다. 야, 이렇게 또 인간적인 매력까지 교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자, 이제는 이은서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격동의 70년대를 뒤로하고 막 80년대에 접어든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부는 날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산은 일각을 다투기도 하여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산파도 아닌 당숙모께서 저를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 당숙모는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손수 받으신 날을 떠올리며 본인의 팔뚝을 짚고는 요만한 인절미 같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너무 작고 예뻤다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아빠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는데 비 오는 날 유치원에 저를 데리러 와서는 이쁘나 우리 이쁜이 어디 있어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척 창피하게 느껴졌었는데 다 큰 아들에게 아가 부르는 두 아이 엄마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에게도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유치원을 졸업한 그 해 겨울에 아빠는 세상을 등지셨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낚시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두 아이를 보면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천천히 자라길 바라는 요즘이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잠시 멈추고 오롯이 엄마와 아내로 지낸 올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음을 느낍니다. 달콤한 아침잠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복직을 해야 하지만 내 이름 석자로 불리는 일터의 삶이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잔잔하게 내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2025년아 올 때 즐거움 가득 안고 건강은 잘 짊어지고 행복도 잔뜩 이고 오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직하는 인선님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행복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새로 일을 복직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 일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터에서도 그런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선님 또 이 아버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이렇게 메시지로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ummer,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이 연주합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ummer,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크리스마스 특집 저출생 시대에 생각해보는 탄생의 의미 태어나서 좋았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재희 리포터가 만나고 온 50대 이성경님의 태어나서 좋았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73년 10월 8일에 태어난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 있으니까 제가 태어났으니까 4살, 2살 제가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 4살짜리 오빠가 2살짜리를 데리고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육교를 건너서 조선원에 와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콕 안아주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미역국이 와서 아이들이 같이 아들 둘이 미역국을 그리 맛있게 먹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일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미역국을 끓여 먹을 수는 없고 내 아이와 내 남편은 미역국을 끓여줘도 나는 차마는 끓여 먹을 수는 없다. 부모가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4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25년은 좀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고 24년만큼 25년은 조금 더 행복하게 가족들과 더 즐겁게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성경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쏟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분명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지만 네.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나를 위한 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나를 위해서 미역국 한 그릇 끓여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를 좀 더 사랑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경님 2025년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EBS FM 정경의 클래식은 크리스마스 특집 저출생 시대에 생각해보는 탄생의 의미 태어나서 좋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아주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은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하는 고립감도 생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스트레스 이 상황에 반응을 해서 우리 뇌에 신경회로가 아주 과도하게 항진이 되고 또 우리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스위치가 꺼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렌즈 빡빡 닦아도 어두워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밝은 세상 보려면 선글라스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런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우선 음악이 과열된 감정 회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네. 이럴 때는 무기력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꼼짝하고 그냥 집에 누워있기 쉬운데 무조건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걷고 뛰고 몸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근데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방법들로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예. 잘 극복해내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탄생의 의미를 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 탄생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용기를 내서 내일을 향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음악 듣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 교류,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 뇌 신경회로들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셔서 내년에는 더 아무리 힘든 일 생기고 해도 툭툭 털어낼 수 있게 그런 뇌 맷집이 강해지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내가 만들어낸 착각을 절대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끝곡으로 마그리트 머너의 사랑의 찬가,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과 실백 렉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내일 10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